하나이글스 2023년 선발 투수진 구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실 이미 손혁 단장님이 하나 선발 투수진 구상 밝혔죠. 1선발 버치 스미스, 2선발 펠릭스 페냐, 3선발 김민우, 4선발 장민재 플러스 한승혁, 5선발 문동주 플러스 남지민으로 돌리겠다고 했어요. 면면을 한 명씩 간단히 보면은 1선발 버치 스미스는 아주 강력한 구위를 뽐내는 선수입니다. 일본에서는 156에 달하는 강속구를 선보이기로 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요. 바로 부상입니다. 최소 5군데 이상의 부상 경력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 버치 스미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토미존 수술부터 사타구니, 팔꿈치, 옆구리, 손가락까지 아주 다양한 부위의 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아주 다양한 팀에서 뛰었는데 샌디에이고, 템파베이, 캔자스시티, 미러키,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이렇게 많은 곳에서 뛰었지만 2014년과 2017년 사이, 그러니까 4, 5, 6, 7, 4년 동안은요 부상과 재활 때문에 메이저리그 경력을 쌓지를 못합니다. 메이저에서 부상 회복 후에 또 어렵게 잡은 선발 기회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대량 실점으로 날려버리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결국에는 일본을 가게 된 거고요. 결국 부상 때문에 여러 팀을 전전하게 되는 약간은 그저 그런 선수가 된 겁니다. 세이브 라이온즈 시절에도 호투, 부상, 복귀, 호투, 부상, 복귀 이렇게 조금 트랙을 밟으면서 애간장을 태운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부상보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불안 요소는 불펜 경력이 더 많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상이 있으니까 불펜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과연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물음표라는 거죠. 리그의 수준적인 측면만 보면 메이저리그가 제일 높겠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일 겁니다. 메이저보다는 2단계 정도 낮은 리그지만 그렇다고 또 쉽게 볼만한 리그는 아니죠. 쉽게 봤다가 또 큰 코어 닥친 리그입니다. 일본만큼은 또 아니겠지만 약점 잡히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물고 넘어져서 야구를 하는 곳이 또 한국이에요. 메이저에서 어쨌든 쌓은 상당수의 기록이 불펜이었다는 점, 2022년 선발로 나와서 이내 또 부상으로 불펜 전환된 점은 하나이글스 1선발이긴 하지만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 한국에서는 부상 재발 없이, 부상 발병 없이 건강하게만 뛰어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부상만 없다면 9위로 따지자면은 떠오르는 선수 에스밀 로저스급 요 투수가 하나에 온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상만 없다면요. 자, 이제 두 번째 2선발 펠릭스 페냐인데요. 페냐는 시즌 말쯤에 안치홍 타구의 얼굴을 직격당했죠. 안면 골절인 줄 알았는데 다행히 단순 코뼈 골절로 드러나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대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시카고 컵스, LA 에인절스에서 선수 생활을 보냈고, 이제 고향이 도미니카 출신이죠. 로사리오처럼. 어쨌든 활약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85만 달러의 재계약에 성공을 합니다. 시즌 중에 킹엄이랑 카펜터 대체 선수로 들어와서 13번의 선발 등판, 방어율은 3.72, 5승 4패, 67과 3분의 2 이닝을 소화를 해줍니다. 최고 95마일 강속구가 있고요. 싱커, 포심, 투심, 슬러브 이렇게 던집니다. 슬라이더를 보면은 헛스윙 비율이 1위예요. 전체 1위고 체인지업 헛스윙 비율은요 안우진에 이어서 전체 2위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6경기에서 9이닝당 탈삼진 몇 개? 10.5개를 기록을 합니다. 이것도 리그 2위를 기록을 합니다. 이게 특정 구간을 잘라서 보는 거는 이제 선수를 평가할 때 추천되는 방식은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좀 행복회를 돌리자면 마지막 6경기에는 안우진급 정도 되는 투수가 하나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그 적응력적인 측면을 보면은 초반 7경기에서 5.13이었거든요, 방어율이. 그런데 그 이후 6경기에서 2.36을 기록을 했으니까 어쨌든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부상이 있었죠. 2019년에 1루 베이스 커버를 하다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는데 13경기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 부상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2023 시즌에서 조금 더 반등하는 성적을 보여줄 수 있는 특급 투수의 반열에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투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점들이 재계약을 이끈 제일 큰 요소로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버치 스미스보다 시즌 내내 솔리드한 투구는
버치 스미스보다는 펠릭스 페냐가 보여주지 않을까, 오히려 하나의 1선발급 퍼포먼스는 페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3선발 토종 에이스 김민우인데요. 솔직히 에이스를 갖다 붙이기는 좀 부끄러워요. 6승 11패 6승 11패를 거뒀고 2021 시즌 14승 10패보다는 적죠. 물론 역대급 성적, 최하 성적을 거둔 하나는 걸 생각을 하면 흙 속에서 피어난 진주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쉬운 거는 아쉬운 거죠. 4.36의 방어율은요 4.0을 기록했던 작년 시즌보다 퇴보를 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2020 시즌 4.34 방어율이니까 그때로 약 2년 전으로 돌아간 수치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김민훈을 응원하는 점은 데뷔 후 가장 많은 이닝인 163이닝을 어쨌든 책임을 져줬다는 데 있어요. 이게 김민우마저 없었다. 상상을 해보시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역대급 시즌이 눈앞에 펼쳐졌을 겁니다. 사실 이 선수 생명을 위협했던 어깨 와순 부상 입었잖아요. 이 선수가 지금 회복을 해서 공을 던지는 거는요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해야 할 수준이라는 거죠. 살도 찌고 인터벌도 늘어지고 이런저런 지적도 받지만 이 선수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마냥 돌을 던질 수 없는 애틋한 투수가 바로 김민우가 되겠습니다. 2023 시즌 바라는 바가 있다면 3점대 방어율, 두 자릿수 승수, 그리고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한 피홈런 15개인가 16개를 기록을 했는데 요거를 좀 한 자릿수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승수도 두 자릿수 이상으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매년 경신하고 있는데요. 탈삼진 숫자 이것도 올해 경신을 2023 시즌 다시 경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선발 장민재인데요. 이 선수 아주 매력적인 선수죠. 32살의 장민재, 비로소 올해 야구에 눈을 뜬 모습을 보여줍니다. 32경기 출장했어요. 25번을 선발로 등판을 하죠. 126.2이닝을 소화를 했고 3.55의 방어율을 기록을 합니다. 방어율만 보면 김민호보다 장민재가 더 안정적인 투수입니다. WHIP, 윕도 데뷔 후 가장 좋은 1.29를 기록을 합니다. 중간 개투나 땜빵 선발로 주로 등판했었을 때보다도 훨씬 좋은 기록을 작성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선발 체질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2022 시즌 후반기로 기록을 잘라보면 56.2이닝 3.18입니다. 방어율이. 다른 투수들보다 하나의 어떤 투수들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한 거예요. 단점이 있다면 이닝 소화 능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5이닝 이상부터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 6이닝 이상은 좀 안 된다는 팬들의 의견이 많은데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5이닝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막아주기만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또 불펜 투수한테 넘기면 되니까. 어쨌든 2022 시즌의 평균 속도가 136.9거든요. 그러니까 평속 138도 안 되는데 2023 시즌에도 이런 흑마구 투구 꼭 보여주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많은 타자들 잡아주고 부디 FA도 대박이 나길 바라는 아주 응원하는 선수입니다. 자, 5선발인데요. 5선발 문동주, 남지민 두 선수가 자리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남지민 선수가 선배니까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지민 150 이상 던질 수 있는 선수죠. 토미존 수술, 뼈조각 제거 수술을 2020 시즌 좀 받았고 본격적인 프로 경력 자체는 2021 시즌부터 쌓게 됩니다. 빠른 공이 있지만 로케이션이라든지 변화구 구사가 원활하지 않아서 항상 이 선수 보면 대량 실점을 초반에 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도 남지민에게 기대하는 건 경기를 거듭하면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킹엄, 카펜터 시즌 초에 나가리 되면서 22 시즌 남지민은 20번의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어요. 아직 신인급 투수로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2승 11패 6.37 어디 내놓기도 초라한 성적을 기록을 하지만 시즌을 거듭하면서 위기관리 능력 좋아지는 부분을 엿보았기 때문에 겨우내 어떻게 담금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즌 성적 제일 응원하는 투수입니다. 남지민 선수 5선발에서 꼭 자리 잡아서 토종 1선발까지 올라가 주기를 바라는 선수예요. 자, 마지막으로 문동주인데요. 기아가 김도영 지명하면서 하나는 문동주 지명을 했죠. 2022년 투수 드래프트 최대어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한몸에 받고 프로에 등장을 하는데 내복사근 부상,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있었죠.
그 이후에 1군에 올라왔고 5월 10일 잠실 LG전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죠. 저 이날 경기 보러 갔었어요. 보러 갔었는데 문동주가 난타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3분의 2 이닝 동안 안타 4개, 볼넷 1개 주면서 4실점을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어깨 결림 증상이 있어서 또 한 번 가슴 내려앉게 만들었었는데 부상에서 어쨌든 회복을 했고 9월 27일 LG전에 다시 한번 선발로 등판을 해서 복수를 합니다. LG에게 시즌 13경기 출장 4선발 1승 3패 5.65의 성적으로 2022 시즌 신인 투수 최대어라는 명성에는 살짝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최고 158의 강속구와 평속 152를 넘는 스태미너, 강타자들을 연이어 삼진을 잡아내는 모습을 연출을 하면서 현재는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투수 예비 멤버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야구 놀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동주가 WBC를 가도 좋고 못 간다면 부상을 그래도 좀 조금씩 갖고 있는 이제 2년차에 접어드는 투수기 때문에 몸을 추스릴 수 있어서 좋고 양자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간에 확실한 거는 2023 시즌의 문동주는 2022 시즌의 문동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기분이 강하게 들어요. 프로 경력 2년째 접어든 문동주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흥분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한화 1선발부터 5선발 후보까지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한 시즌을 이 선수들로 풀 로테이션 돌리는 거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FA로 영입한 이태양, 그리고 한승혁 변호역을 내주고 트레이드 영입한 한승혁, 진롱에서 갈고 닦아온 김재영과 정유양 등이 언제든 자신의 기량 뽐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한 시즌 부상 없이 모든 선수들이 공을 뿌려주면 좋겠어요.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나 이글스도 새해 복 많이 받아서 꼭 탈꼴찌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문동주 신인왕 되면 더 좋고요.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이상 야구놀자였습니다.